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의 믹주식입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것은 항상 주식은 기관과 외국인에 의해 상승하기 마련이며 기관과 외국인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있는 주식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기 있는 기업의 주식은 예상외로 주가가 더디게 올라가며 의외로 거론되지 않는 기업의 주가는 생각보다 잘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금까지 꾸준히 제가 라이브, 멤버십 게시판 내용,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불리시를 외쳐왔던 기업들 중 하나인 옥시엔탈 페트롤리움에 대해서 네 번째로 분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른 유명한 기업들에 비해서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다 보니 먼저 옥시엔탈 페트롤리움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옥시엔탈 페트롤리움의 비즈니스 모델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기업은 총 3가지의 사업 섹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오일 앤 가스고요. 두 번째는 옥시캠, 그리고 세 번째는 옥시 미드스트림 앤 WES 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일 앤 가스 쪽을 보시면 말이죠. 옥시엔탈은 기본적으로 미국, 중동, 및 아프리카에서 지속적인 탐사 및 생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는 텍사스, 뉴멕시코 및 콜로라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멕시코만에서는 해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주로 오만이나 아랍에미레이트 및 알제리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옥시캠이라는 곳인데 여태까지 오일 앤 가스 쪽에서 원유를 탐사하고 생산을 했다면은 이 옥시캠의 부서는 조금 다릅니다. 플라스틱이나 제약 및 수처리 화학 물질에 사용되는 폴리영화 비닐이라고 해서 PVC, 염소 및 가성소다 등을 제조하는 부서로 주로 알라바마, 조지아, 일리노이 등 미국의 22개의 사업장을 두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는 칠레와 캐나다에서 화학제조 공장을 소유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옥시 미드스트림 앤 WES 쪽인데요. 이곳은 석유, 응축수, 천연가스 액체, 천연가스, 이산화탄소 및 전력을 구매하고 마케팅, 수집 처리, 운송 및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기업의 주가 퍼포먼스는 어땠을까요? 과거 수요 대비해서 지나친 원유 공급, 자그마치 55빌리언 달러를 주고 산 아나달코 인수권,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원유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어 주가가 완전 박살난 옥시엔탈은 10달러 가까이 떨어졌고요. 지금은 그때 대비해서 232%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알아봐야 할 부분은 이제 올라가는가 보다 하고 무차별적으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 대비해서 232%나 오른 옥시엔탈이라는 기업이 지금 비싼지 아니면 싼지를 객관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일봉이 아닌 월봉으로 보면요. 옥시엔탈의 지금 주가는 과거 2005년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소프트웨어 기업에 비해서 왜 인기가 없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죠. 옥시엔탈이 싼지 비싼지를 팩트로서 보여주는 이 밸류에이션을 보면요. 참고로 이것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현금 흐름의 멀티플인데 옥시엔탈의 프라이스 OCF 멀티플은 고작 이렇게 3.13인 것에 비해서 옥시엔탈이 받아야 되는 멀티플은 최소 이렇게 6.9 정도는 되어야 하며 이것은 지금 옥시엔탈이 얼마나 저평가인지를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시엔탈이 벌어들이는 영업현금 흐름만큼 주가가 제대로 평가를 받게 된다면은 옥시엔탈은 지금으로부터 2023년까지 142.3%만큼 성장할 수 있는 포텐셜이 남아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 올라간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옥시엔탈이 갖고 있는 영업현금 흐름 대비해서 이 정도만큼이나 저평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옥시엔탈이 저평가 상태라는 것을 알았으니 적어도 저와 함께 옥시엔탈을 보유하고 계신 멤버십 여러분, 그리고 라이브에 꾸준히 참여해주신 분들께서는 이제는 옥시엔탈이 기본적으로 어떤 요인과 함께 성장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옥시엔탈의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부채의 감소이고요, 둘째는 바로 유가입니다. 부채의 경우는 모든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인데 왜 특히나 옥시엔탈을 콕 집어서 설명을 하느냐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옥시엔탈은 여러개의 정유 기업들 중에서도 특히나 부채가 굉장히 많은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옥시엔탈이 보유하고 있는 장기 부채는 이렇게 35.94빌리언 달러로 2019년 때쯤에 아나달코의 인수 이후로 원래 10.60빌리언 달러였던 장기 부채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크게 늘어나면서 48.6빌리언 달러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많아진 부채로 인해서 옥시엔탈의 기업 밸류에이션은 크게 하락하고요. 마침 유가가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서 옥시엔탈의 주가 또한 이렇게 장기간 동안 하락세를 걷게 되었죠. 옥시엔탈은 9.2빌리언 달러어치의 자산을 매각하면서
2019년 3분기에 48빌리언 달러였던 장기 부채를 오늘날 이렇게 35.94빌리언 달러까지 줄였고요. 이로 인해 매 분기마다 지불했던 이자 또한 이렇게 점차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기업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부채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실제로 부채가 작용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DCF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델타를 예로 들어서 갖고 온 DCF 밸류에이션인데요. 델타의 경우는 39빌리언 달러 정도의 부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현금은 20.5빌리언 달러가 있는 상태에서 적정 주가는 53.34달러가 산출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만약에 부채가 없어지게 된다면 적정 주가는 얼마나 뛰어오를까요? 39.25빌리언 달러를 이렇게 0으로 사라지게 한다면 적정 주가는 지금 보시다시피 114.68달러로 굉장히 크게 오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옥시덴탈은 지금 꾸준히 부채를 줄여가고 있으며 프리 캐시플로우가 꾸준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70달러 이상의 유가 상태를 꾸준히 유지해준다면 빠른 속도로 부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적정 주가는 더 높게 잡히겠죠. 옥시덴탈의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첫 번째 요인인 부채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았으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인 유가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옥시덴탈을 계속 갖고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옥시덴탈의 주가는 유가에 따라서 좌지우지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쉽게 말해 유가가 오르면 옥시덴탈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니 주가는 오르는 것이고요. 유가가 떨어지면 옥시덴탈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니까 주가는 떨어지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저희들이 포커스해야 되는 부분은 미래의 유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를 알아봐야 합니다. 유가는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컨트롤이 되고요. 이 수요와 공급은 이 그림을 통해서 단번에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 선들을 보시면요. 진한 파란색이 바로 수요이고요. 그리고 연한 파란색이 공급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요. 과거 2020년 1월 그리고 2월까지는 수요보다 오히려 공급이 더 많았으며 코로나가 터지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크게 급감하면서 80.3밀리언 배럴까지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락다운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러다가 점점 코로나가 개선되면서 유가에 대한 수요인 이 진한 파란색 선이 점점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렇게 98.4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원유에 대한 공급은 반대로 이렇게 크게 떨어지면서 100에서 이렇게 96.8까지 내려왔고요. 지금은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제가 다시 리오픈하면서 원유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오르고 있으니 이 보유하고 있는 이 원유의 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꾸준히 공급을 앞지르고 있으니 유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사우디로 하여금 원유를 더 추가로 생산하라고 압박하는 소식이라던가 전기자동차가 나오면서 원유를 적게 쓰게 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오든 그저 노이즈에 지나지 않습니다. 팩트는 원유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앞지르고 있으며 경제가 살아날수록 원유에 대한 수요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투자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들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기 마련인데 유가와 인플레이션은 함께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단 유가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빠르죠.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검정 색깔은 바로 브렌트 오일의 가격이고요. 이 파란 색깔은 CPI로 인플레이션을 가리키는 지표입니다. 브렌트 오일의 가격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빨리 치솟고요. 이에 따라서 CPI가 비슷한 모습으로 함께 따라 올라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원유의 가격이 이렇게 빠르게 떨어졌을 때 CPI 또한 함께 빠르게 떨어지고요. 다시 원유의 가격이 빠르게 먼저 올라가면은 뒤따라서 CPI 또한 따라잡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유의 상승은 원유에 대한 수요에 의해서 결정이 되며 수요가 높다는 것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으니 연준 입장에서는 제로에 가까웠던 금리를 높이는 것이고요. 금리를 높이면은 성장주는 반대로 하락을 하니 결과적으로는 정유주는 상승을 하게 되고요. 성장주는 하락을 하는 국면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오늘처럼 말이죠. 게다가 유가를 5년이라는 타임프레임 속에서 봤을 때 과거 2018년 때 유가가 75달러의 장벽 앞에서 두 번 찍고 무너져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쌍고점이라고 하죠.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유가가 2021년 때 한번 75달러대를 찍고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는 이번에 세 번째, 네 번째 도전에 있어서 뚫고 올라감으로써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지는 점이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정유주 중 하나인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에 대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다른 핫한 성장주에 비해서 그렇게 인기가 없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인기가 없는 주식만큼 기관들과 외국인들은 여기서 지금 파티를 벌이고 있는 상태이죠. 부채를 공격적으로 줄여가고 있는 옥시덴탈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저평가이며 옥시덴탈의 펀더멘탈은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원유에 대한 수요는 공급에 비해서 높고 다들 걱정하는 이 인플레이션 상승은 원유의 상승과 함께가 되니 정유주를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히려 좋은 수익을 지금 만끽하시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